선생님, 그러면 이게 언제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는 특단의 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단의 비책은 뭐냐? 일단 단순 암기형으로 맞출 수 있는 거는 다 맞춘다. 두 번째, 단순 암기형에서 좀 벗어나는 애들을, 내용상의 이해를 요하는 애들은 빈도가 높은 지문 위주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빈도가 높은 지문 위주로 그것도 뭐한다? 암기한다. 근데 완전한 내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만큼은 자꾸 시각화시켜서 나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또 8개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여러분이 뭐만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충분히 등기부터 10개, 9개 간다. 근데 그 수준이 오면요, 지적법보다 등기법이 더 편해요. 왜냐? 지적은 정말 파티션이 딱딱 가려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암기할 때는 쉽게 접근하는데 나중에 암기가 계속 소멸되거든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험은 다가오는데 어제는 알았는데 오늘은 모르는 그런 결과가 지적법이거든요. 등기는 안 그래요. 등기는 내용적 바탕을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내용을 잊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게 되면 등기법은 잊어버리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10월 25일 날 시험장 가려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짐작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음식 만드는 것도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여러분의 장인의 음식에 엄마의 손맛이 안 나잖아요. 시금치도 계속 묻혀봐야 되죠. 간장을 이렇게 넣고. 해다 보니까 뭐한다. 눈을 계량 안 하고도 대충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고요. 모든 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는 이 3가지 위주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요것도 전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체크해 주는 거 위주로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빠르게 이제 판단해 볼게요. 부가 설명하면서, 자,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 돼가지고 가등기의 목적이 되는 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암기할 때는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권리 다 가등기 할 수 있다.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여기에 뭐 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등기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니까, 청구권은 일단은 뭐 해야 한다?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 중에서 변동의 모습을 갖추는 내용 중에서 청구권이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맞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 없거든요. 가압류와 뭐다? 가처분. 금방 배웠잖아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누군가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을 타인에게 뭐하지 못하도록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와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청구권이 만약에 존재해요. 그럼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럼 청구권이 존재하면 또 가등기는 할 수는 있는데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면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래 되거든요. 그럼 보전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보게 되면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가등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보시게 되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은 다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뭐 한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보존하고 처분 제한은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시기부와 반대말이 뭐예요? 종기부, 정지조건부 반대말은 해제조건부. 이 청구권을 뭐 하고자 할 때, 보전하고자 할 때는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이 뭔지는 알아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조건과 기한 파트에서 민법생한테 배우시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시기부 청구권이란 건 뭐예요? 일정한 시기가 도달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죠? 정지조건부 청구권이 뭐예요?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청구권이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 다만 일정한 시기가 도달하면 발생한다. 정지조건도 지금은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럼 지금은 없지만 장래에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를 허용하고 종기부와 해제조건은 반대 개념이잖아. 종기부와 해제조건은 이미 청구권이 발생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청구권을 행사하면 돼. 그러니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부 정지조건부는 가능하고 종기부 해제조건부는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그러니까 니은 지문과 디귿 지문은 내용상으로 뭐하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이 정도. 됐나요? 그럼 이거 외에 뒤에 제가 가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의 문제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도 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만 가져가면 되고 그 이상은 가져갈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걸 다 집어넣은 것이지 빈도가 높은 것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체크하고 하시면 돼요.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로 끝.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채권적 청구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언제든지 물권만 가지고 있으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 도둑이 들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청구권을 보존합니까? 도둑이 드는 순간, 야! 내 집에 나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집에서 나가!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가 발생할 염려만 있어도 언제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물청은 청구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제가 여러분 휴대폰을 내가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은 뭐랍니까? 돌려주세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물청은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반대로 가등기를 허용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말소 등기의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소 청구권. 자, 말소 청구권은 대표적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요. 그래서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근데 말소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가져가지 마시라고요. 말소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뭐다? 물청이다. 그래서 가등기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 그 다음 가압류와 가처분 등 처분 제한 등기는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끝. 그 다음 5번 이거는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등기와 관련되는 지문들을 출제위원회 낼 때 자주 쓰는 지문 중에 하나가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잖아요. 찜한 것도 권리거든요. 내가 찜한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도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상의 권리 뭐예요? 찜이죠. 찜한 거 남에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내가 이거 세상에 유일무이한 옷을 내가 찜해놨어. 되겠나요? 너 이거 사고 싶어? 나 말고는 이거 못 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찜해놓은 걸 사고 싶대. 그러면 피를 붙여서 너한테 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찜해놓은 거 이전할 수도 있다. 있는데, 여기서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찜한 나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나 처분할 수 있는데, 만약
상용이가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의 채권자란 말이에요. 상용이가 여러분에 대한 채권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1,000만 원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유일무 옷을 찜을 해놨다라는 거야. 근데 찜 해놓은 것을 타인에게 처분을 만약에 한다면 채권자인 상용이 입장에서는 내 채권이 보전이 되어 내 채권이 피해를 입게 돼요. 피해를 입죠. 어렵나? 여러분이 저한테 돈 1,000만 원 줄 돈이 있다고. 근데 찜 해놓은 그거 유일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리가 찜 해놓은 거 그건데 그걸 남에게 팔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상용의 입장에서는 그거 팔아먹지 마 하고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되는 거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등기 된 이상의 이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뭐한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지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국어거든요. 국어. 처분 제한 등기는 처분하지 마. 처분하지 마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찜한 것을 잔금 주고 그 물건을 여러분 거로 만들겠대, 지금. 가등기에 의해서 뭘 하겠대? 본등기를 하겠대, 여러분이. 그럼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야, 어서 해. 이게 맞습니까? 찜한 거, 물건 사지 말고 그대로 찜한 상태로 냅둬.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맞습니까?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로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하지 마라 해야 돼요. 빨리 그 물건 사라고 해야 돼요. 물건 사라고 해야 제 채권이 보존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절차는 처분하는 등기예요. 취득하는 등기예요.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처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어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예요. 처분을 제한시켜야 되는데 앞에 행동이 처분을 하는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는 등기라는 사람에게 처분을 제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맞지 않다고요. 이런 등기 자체가 없어요. 출제인이 만드는 거라고요. 이런 지문을 할 때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수업 마치고 옆에 동료하고 가까운 중국집 가세요. 중국집. 가서 옆에 동료가 짬뽕을 시켜서 먹고 있다고요. 지금 옆에 동료가. 그럼 짬뽕을 시켜서 먹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면 친구가 어떤 느낌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친구가 짬뽕을 시켜서 지금 먹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야, 짜장면 그거 진짜 건강에 안 좋거든. 짜장면 너 왜 먹어? 짜장면 먹지 마.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얘 살짝 맛이 갔나?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이거 아닐까? 맞죠? 지금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권리를 뭐 하고 있다? 취득하고 있는데 야, 그거 처분하지 마. 처분하지 마. 이 말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죠?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만 알면 당연히 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맞을까? 친구가 짬뽕을 먹고 있어. 그러면 옆 친구가 야, 짬뽕 그 나트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짬뽕 그거 몸에 안 좋으니까 짬뽕 먹는 거 별로 안 좋아. 이거는 맞는 말일까? 이것도 틀린 말이야? 아,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 근데 짬뽕을 먹고 있는데 짜장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 이 말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국어적으로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취득하는 사람에게 처분을 금지한다. 이 말은 맞지 않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유증 이거는 좀 보고 가야 돼요. 유증하고 사인증이요. 이거는 좀 비교해야 한다. 유증, 생존 중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유증은 생존 중에 이를 수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생존 중에는 유증은 가등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데 사인증에는 생존 중에도 이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비교해 두시고요. 자, 지금 제가 체크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도 넘기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됐어요. 이제 가등기 신청 봅니다. 가등기 또 일종의 등기이므로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찜한 사람이죠. 찜.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뭐하다?
찜. 그럼 여러분이 가등기상의 권리자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잔금 지급하고 등기 신청을 할 때는 그 사장하고 그 판매원하고 옷을 취득하려면 뭐 한다? 여러분하고 공동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그 의무자가 그래 너 혼자 가서 해 라고 뭘 주면 승낙을 해주면 단독 신청이 뭐하다?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공동 신청인데 보세요. 가등기 의무자에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단독으로 갈 수 있고요. 자, 이 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자, 요 지문은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를 시켜드릴 수는 있는데 굳이 이해까지 해가지고 응용되는 지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등기 신청은 공동의 원칙인데 승낙이 있다든지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다면 무슨 신청?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라고요. 여기까지 오셨죠? 오셨다면 뭐 요 뒤에 내용도 우리가 기출로 나온 게 있는데 뭐 지금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가등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는 찜한 거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농취증은 소유권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취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요. 우리가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뭐 할 때도 가등기 시에도 뭘 첨부하라 한다? 허가서를 첨부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서는 앞서서 첨부성보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의 가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의 가등기 시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한다. 나머지는 첨부하지 않는다. 그렇게요. 자, 가등기상의 권리 보세요. 여러분이 찜한 권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 양도인이 여러분이고 제3자가 양수인이 되겠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공동으로 가등기상의 권리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무슨 등기 형식으로? 부기등기. 왜? 소유권 이전은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 가등기 실행.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어디에 하고? 갑구.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설정 가등기는 어디에 한다? 을구. 그러면 가등기는 갑구에 할 거냐 을구에 할 거냐의 문제는 장차해야 될 본등기가 갑구에 해야 될 거라면 가등기도 갑구에 해야 될 거고 장차해야 될 본등기가 뭐다? 을구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디에 한다? 을구에 기록한다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의 본등기가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디에 한다? 갑구. 그러니까 뭐다? 갑구에 하면 되고 전세권 설정 가등기는 본등기가 전세권 설정 등기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디에 기록돼요? 을구. 그러니까 을구. 그러니까 갑구할 거냐 을구할 거냐의 문제는 본등기가 갑구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갑구. 본등기가 을구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을구. 근데 금방 누가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주등기 부기등기는 갑구와 을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니까 갑구에는 전부 다 주등기 형식으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니까 을구에는 전부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뭐다? 을구에 하는데 갑구에 기록하느냐 을구에 기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갑구에 기록하든 을구에 기록하든 내가 판단해야 될 등기가 소유권을 뭐로 해서 기초로 해서 나온 등기냐 안 나온 등기냐 그게 판단 기준이지 갑구 을구가 기준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질문은 저는 매년 받습니다. 이 질문은 매년 받는 거예요. 매년. 근데 굉장히 순수한 질문이죠. 왜냐? 그런 질문을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분은 일단 갑구와 얼구는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갑구와 얼구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수업 시간에 계속 하면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됐어요. 그럼 가등기한 본등기 절차. 가등기한 본등기 절차 얘가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면 이거 한번 봐봐요. 소유권 보존 갑 소유권 이전 가등기. 제가 약식으로 적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가등기거든요. 여러분이 찜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장차해야 될 등기가 뭐다? 본등기잖아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볼게요. 가등기가 되었는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대요. 가등기가 되었는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었다는 것은 갑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병에게 넘겼다는 거죠. 그럼 나의 찜이 빨라요? 병의 소유권이 빨라요? 여러분의 찜이 빠르죠? 그럼 찜에 의해서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옷은 딱 한 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가등기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한이 뭐한다? 직권 말소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들은 다 뭐다? 직권 말소예요. 본등기 할 때는. 그러니까 뒤에 안 읽어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가등기 했을 때 갑 소유권에 찜했잖아요. 그럼 본등기 할 때도 누구한테 찾아가서? 갑한테 찾아가서 해야 되지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가등기 할 당시에 의무자는 뭐 할 때도 본등기 할 때도 뭐다? 의무자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요. 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해서 제3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제3자는 본등기 할 때 뭐다? 말소되는 권리니까 제3자를 상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가등기권자가 사망했다. 그럼 사망했다. 여러분이 사망하면 안 되는데 일단 설문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사망했어. 그러면 찜 또 상속이 되겠죠. 그럼 누가 여러분의 상속인이 뭐 하면 된다? 본등기를 하면 된다고요. 굳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이거는 뭐다? 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 찜만 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기 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하면 가등기권자의 누구와 상속인하고 누구하고 갑하고 공동으로 본등기를 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할 수도 있죠. 사망하면 의무자의 누구와 상속인하고 여러분하고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럼 가등기권자가 뭐 했다면? 사망했다면 설명드렸습니다. 가등기 의무자가 또 뭐다? 사망했다면 굳이 상속 등기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이 그 상대방과 타방과 공동으로 등기를 본등기하면 돼요. 됐습니다. 등기필 정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단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잖아요. 공동신청이라면 누구의 등기필 정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가등기에 의해서 뭘 하겠다? 본등기를 하겠다고요. 소유권 이전, 이등기. 됐나요? 그럼 의무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이 사람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 맞습니까?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죠? 가등기 할 때도 이 사람을 상대로, 본등기도 이 사람을 상대로.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면 공동신청은 맞고, 의무자 거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니까, 갑 거 제공한다, 을 거 제공한다. 갑 거. 을은 뭐고요?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을은 권리자죠. 그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 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그러면 가등기필 정보가 아닌, 가등기필 정보가 뭐예요?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가 가등기필 정보라고요. 본등기 할 때 을의 가등기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 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뭐해라? 제공해라. 이렇게요. 됐습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로. 공동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다. 이거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뭐다?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가능하다.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중 일부 가등기권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에 관해서 본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지만 일부의 자가 또는 1인이 일부의 자 1인이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는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지문 빼고는 다 가능하다. 그래서 지문만 나왔을 때는 그 지문을 꼭 적어놓고 풀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럼 이런 지문은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요. 없고 글자 맞추기 해서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인 등기. 이것도 나중에 기출문제 보거나 예상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볼 필요는 없고요. 8번 이것을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고요. 8번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이게 키워드라고요. 가등기 이후의 등기 이후의 등기는 다 뭐 하겠다? 직권 말소하겠다. 이것만 가져가면 된다고요.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직권 말소. 그런데 직권 말소하지 않는 등기도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보세요. 지금부터 가등기에 기한 뭘 했다? 본등기를 했다. 저는 문제 풀 때도 항상 이렇게 풀 거예요. 가등기 동그라미 치고 가등기에 기해서 뭐 했다? 본등기 했다. 나오면 뒤에는 뭐다? 직권 말소 이렇게 간다고요. 다 직권 말소예요. 근데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요. 없는 등기가 자 볼게요. 가등기 전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가등기 전에 격려된 것은 나보다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그러니까 직권 말소에서는 안 돼요. 그 다음 하나가 대항력 있는 가등기권자에게 뭐 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 말소에서는 안 돼요. 앞선 내용하고 똑같죠. 근데 딱 하나 이거 하나만 따로 암기하면 된다고. 니언디그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 지문을 옷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옷을 찜해놨어요. 잘 들어야 돼요. 찜했어요. 상용이가 여러분의 채권자죠. 그럼 상용이는 여러분이 찜한 그 가등기 타인에게 처분하지 마라고 가압류와 가처분할 수 있죠. 여기까지 왔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옷을 취득해요. 취득한다고 해서 상용이가 여러분의 그 옷을 찜해놓은 권리를 말소로 시켜버리면 상용이의 권리가 뭐가 된다? 침해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용이의 권리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 권리를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이해 잘 나온다. 반대로 하자. 이게 세상에 유일무이한 건데 상용이가 이걸 찜해놨다. 여러분의 상용의 채권자다. 상용의 찜해난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놨다. 그런데 제가 이걸 뭐 했다? 본등기를 해요. 내 걸로 만들어요.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과거에 찜해놓은 거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뭐 한다? 직권으로 말소시키면 여러분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해당 가등기상의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요. 요 두 개. 나머지는 지문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됐습니다. 그 다음 근래에 들어서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 게 이겁니다. 집중할게요. 앞에 용의권에 기해서 가등기에 기한 뭘 한다? 본등기. 그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나오면 일단 다 뭐예요? 직권 말소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 단서가 뭐다? 용의권이죠. 그러면 뒤에는 용의권만 직권 말소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용의권만 직권 말소. 그럼 나머지는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만자만 키워드. 뭐만 직권 말소한다? 용의권만 직권 말소. 끝.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봐봐요. 전세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경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항상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했네. 그럼 직권 말소인데 앞에 전세권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했으니까 뒤에는 뭐만 용의권만 직권 말소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없어요. 끝.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 있나? 직권 말소죠. 근데 앞에 이거는 뭐다?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한 본등기 외 조치 나면 뒤에는 항상 직권 말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없음. 끝. 무슨 말이냐? 직권 말소의 권리가 없다고요. 그럼 설문에서 저당권 가등기한 본등기 시 이렇게 나오면 뒤에 직권 말소한다라는 글자 나오면 무조건 다 X예요. 없어요. 직권 말소하는 등기가. 자, 그럼 이쪽으로 봐봐요. 그럼 대표적인 거는 뭘 낼까?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한 본등기 나오겠죠? 그럼 정리한다.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한 본등기 시 나오면 뒤에 일단 뭐다? 직권 말소 끝. 근데 직권 말소하지 못하는 거는 가등기 전에 된 거 말소해서는 안 되고 대항력이 있는 거 말소해서는 안 되고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말소해서는 안 된다. 끝. 용의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시 나오면 일단 직권 말소인데 그때는 뭐만 용의권만 직권 말소 나머지는 안 돼. 그럼 저당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이렇게 나오면 뒤에 직권 말소 되는 등기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푸시면 돼. 됐나요? 그럼 시험 지문에 지상권 지문은 좀 길게 나올 거야.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이렇게 나오면 가등기에 한 본등기 시만 체크하고 앞에 보니까 뭐다? 용의권이더라. 그럼 뒤에는 뭐다? 용의권만 직권 말소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문제 푸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 풀 때는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나왔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 말소. 앞에 용의권이네. 그 뭐만 나오면 용의권만 나오면 직권 말소. 저당권 나오면 직권 말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라고. 가등기한 본등기 시 나왔네. 뒤에 뭐야? 직권 말소. 근데 저당권 나왔네. 그럼 직권 말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나중에는 문제 푼다고. 이걸 다 이해해서 풀 시간은 없으니까. 됐나요? 근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나왔어. 근데 앞에 뭐가 나왔다? 소유권이 보여. 그러면 원칙은 다 직권 말소인데 가등기 전에 나오면 말소해서는 안 돼.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나오면 안 돼. 대항력인 임차권자 등기 나오면 안 돼. 나머지는 다 직권 말소.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중에 문제 퍼즐 게임 하듯이 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딱 암기해 놓으란 말이에요. 말소 등기. 가등기 말소도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의 원칙이다. 근데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암기해야 한다.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찜 해놓은 사람 있잖아. 찜 여러분 했잖아. 찜 해놓은 여러분이 내 권리 내가 포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 이 권리 포기할게 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역시 가등기 명의인에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뭐 한다고 했죠? 말소. 그 말소 등기는 항상 뭐다? 주등기. 그래서 주등기 형식으로 가등기를 말소한다. 그럼 가등기 말소뿐만 아니라 말소 등기는 무조건 뭐다? 주등기 이렇게 정리해 버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부터는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구분 건물부터는 이 구분 건물은 언제 할 거냐면 우리 요약 정리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할 겁니다. 요약 정리 들어갈 때. 왜? 구분 건물은 일반 등기 절차만 이해하면 구분 건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구분 건물은 일반 등기 절차는 이런데 구분 건물은 이렇습니다. 출제인이 구분 건물에서 문제를 내는 거는 뭘까? 일반 건물의 등기 절차하고 똑같은 걸 낼까? 다른 걸 낼까? 다른 걸 내겠지. 그러면 우리가 비교 대상군인 일반 건물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뭐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일반 건물은 이런데 구분 건물은 이렇습니다. 일반 건물은 이런데 구분 건물은 이렇습니다. 비교가 되거든. 근데 일반 건물이 아직 안 돼 있는데 구분 건물 하면 더 혼란스럽다고요. 가장 크게 이야기하면 일반 건물은 이거는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건물은 표제부가 뭐다? 한 장. 근데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두 장. 이런 식으로. 일반 건물은 건물과 토지는 각각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있는데 구분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이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하나씩 할 거라고요. 일반 건물은 1등기 기록은 이런 개념인데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검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구분 건물은 일단 여러분 안 하셔도 뭐 한다?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예. 됐고. 선생님 구분 건물이 만약에 모의고사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틀려주세요.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요? 절대 무성의한 거 아니고요. 지금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의고사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항상 10월 25일 그날이 키워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한 및 설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나온 애들.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용할 필요는 없고요. 관할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 요거 하나 암기해야 됩니다. 상급법원장. 우리 장 있잖아요. 장자 들어가는 애들이 5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 대법원장도 있고 지방법원장도 있고 상급법원장도 있는데 그 장자 들어가는 애들 5개 중에 한 지문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할의 지정권자 나오면 누구다? 상급법원장 이렇게 하나 암기하시면 됩니다. 관할의 지정권자는 뭐 내용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습니다. 여기가 A 관할, 여기가 뭐다? B 관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A 관할 부동산은 이게 A 관할 부동산은 어디에 간다? A 관할 등기소. B 관할에 있는 부동산은 어디에? B 관할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건물이 이렇게 딱 A 관할, B 관할에 딱 걸쳐서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A 관할에 살 거냐, B 관할에 살 거냐, 반을 쪼개갖고 반은 A, 반은 B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건물을 신청하는 자가 A 관할, B 관할 등기소 둘 다 하는 것은 아니라 A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누가? 상급법원장. A 관할과 B 관할 관할은 상급법원장이 그래 A 관할에서 하는 게 적당하네 하면 뭐다? 관할을 뭐 해준다? 지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상급법원장.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용 많은데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할의 위임권자. 등기 사무의 뭐다? 위임권자.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구냐? 맨 뒤에 보면 누가 한다? 대법원장이 합니다. 누가 한다? 대법원장.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 이렇게.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이미 알고 계시고요. 넘기면 됩니다. 관할의 변경 크게 의미 없습니다. 종정할 의미 없습니다. 등기 사무의 정지 누가 한다? 대법원장. 등기 사무 정지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 그럼 지금 몇 개 했나요? 3개 했거든요. 3개. 관할의 지정권자 누구? 상급법원장. 관할의 위임권자 대법원장. 그 다음에 등기 사무 정지권자 대법원장 이렇게요. 그 다음 4번째 등기관 지정권자는 누구다? 지방법원장 이렇게요. 등기관을 지정하는 권자 누구? 지방법원장. 그 다음 마지막에 바로 붙여드릴게요. 멸실,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멸실훼손 방지를 해야 되는데 멸실방지 처분권자가 누구냐면 대법원장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하면 총 5개가 나왔죠. 5개 나올 때 5개 다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 괜히 암기했다가 대법원장인지 상급법원장인지 지방법원장이 헷갈리잖아요. 한 게 최초부터 암기 안 하는 게 좋아. 그럼 뭐만 암기하느냐? 지정이라는 글자 들어갈 때. 지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일단 대법원장은 아냐. 차라리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다. 애매하게 암기해가지고 시험장에 틀리지 말고 권자의 지정이라는 글자 들어가면 일단 대법원장은 아냐. 그럼 대법원장은 뭐 하는데? 관할의 위임권자, 등기 사무 차무권자, 멸실훼손 방지죠.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대법원장이 뭘 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가져갈 때는 지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대법원장은 아냐. 그러면 선생님 지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누군가요? 라고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지정권자만 암기하면 나머지는 뭐다? 대법원장 이렇게 접근해도 들어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지정권자 금방 했잖아. 지정권자의 관할의 지정 이거하고 등기관 지정 관할의 지정은 누구? 상급법원장 이렇게 등기관 지정은 지방법원장 이렇게 2개만 암기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누구다? 권자 나오면 대법원장 이게 더 편해.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서 지정 나오면 뒤에 지정 나오는데 뒤에 대법원장 나와서 X 이렇게. 그럼 지정 나오면 대법원장은 아니잖아. 그럼 출제인이 요거 2개 또 바꿔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관할의 지정은 누구? 상급법원장. 그 다음 등기관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이 정도만 딱 가져가자고 그냥. 됐죠? 예, 그래요. 자, 그다음에 등기한이 직무지표현한 제한, 등기한이 재책사유 볼 필요 없습니다. 등기한이 국가배상책이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등기부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볼 필요 없고요. 등기부의 편성은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구분 건물과 관련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분 건물 할 때 하도록 하고요. 넘길게요. 구분 건물 할 때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넘기고 그 다음에 갑골고 이거 넘기니까 좋죠? 안 보면 좋잖아요. 뭐 할 필요가 뭐 있나요? 부활 이런 거 안 나와요. 요거 하나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20년 보존장부, 10년 보존장부, 5년 보존장부, 3년 보존장부, 1년 보존장부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하겠습니까? 근데 딱 하나만 가져가자.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는 등기 신청 시 신청 정보 들어가고 첨부 정보 들어갈 거잖아요. 신청 정보가 뭐예요? 등기 신청서하고 첨부 서면은 뭐예요? 첨부 서면. 얘네는 몇 년이더라? 5년. 이거 하나만 가져가자고요. 과거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그럼 그 딱 한 번 때문에 20년, 10년, 5년, 1년, 3년, 이거 3개월 다 어떻게 암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등기 신청서와 첨부 서면이 들어가는데, 신청서와 첨부 서면은 몇 년 보존하더라? 5년. 이 정도 하나만 가져가자고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 말씀드릴게. 얘네들이거든요. 등기부와 관련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부, 그러니까 2개는 묶어버리면 돼요. 됐나요? 여기에는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잖아요. 묶어버리면 한번 볼게요. 반출 다 된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천재지변일 때는 등기부와 관련되는 서면뿐만 아니라 신청서와 관련되는 서면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터질 때는 다 반출이 가능하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봐봐요. 요거 갖고 물어보겠죠?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반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구분되어 있죠. 등기부와 적혀있는 애들은 반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런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뭐가 된다? 반출이 가능하다.
하니까 그럼 출제인이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뭘 물어볼까? 이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나 천재지변일 때는 이 세 가지 다 반출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압수수색 영장에 의했을 때는 반출이 되는 것도 있고 반출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등기부와 관련되는 애들은 다 반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는 반출이 가능하니까 비교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는 전쟁이 터져도 반출이 되고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어도 반출이 되고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반출이 가능한데 등기부나 기타 부속 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일 때만 반출이 되고 나머지는 반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묶어가지고 반출 X 됐나요? 이것만 암기하자고. 그러니까 출제는 이렇게 낸다고. 등기부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에 의해서는 반출이 안 되지만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에 의해서 반출을 허용한다. 이라면 뭐다? X 이래 가야 되잖아. 부속 서류란 글자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뭐만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에 의해서 반출이 되는 거는 뭐만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만 뭐가 된다? 반출이 되고 등기부와 관련되는 거는 반출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예, 요거 침수 잘 나와요. 예, 아주 잘 나와요. 예. 그 다음 이게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뭐시기 뭐시기 되어 있고 복구, 손상 방지 등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지정권자 아니죠? 아니면 다 누구로 간다? 대법원장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마무리 다시 끝. 아까 제가 따로 적어드린 겁니다. 너무 뒤에 있어서. 자, 그 다음 등기상의 증명과 열람. 이것도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등기부 누구든지 여러분 돈만 내면 다 발급받을 수 있죠?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이게 나온다고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뭐만 가능하다? 열람이 가능하다. 요거 지문 하나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등기부 발급이나 열람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 여기 관할 등기소 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그다음에 등기상의 증명서의 신청 이런 지문들은 뭐 따로 뭐 정리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무인 발급비 안 나옵니다. 인터넷 안 나옵니다.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 이거 안 나오는데 요거 시험 문제 내기가 좋아서 이거 하나는 가져가자고요. 그럼 등기상의 증명서의 종류가 이런 5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럼 5가지 유형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수수료만 내면 발급이나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1로 한정한다. 폐쇄한 등기 기록은 1번에 한정해서만 뭐다? 발급 열람이 가능하다라고요. 그럼 시험 지문에 다음 아래 5가지 사유 중에서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은 뭐냐 찾으면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번 답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낼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라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폐쇄 등기부도 발급 열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다 안 되고 뭐만 1번만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말소사항 포함만 가능하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방법 이런 거 필요 없다. 근데 하나는 알고 가야 된다. 하나. 2번 지문. 신탁원부, 공단목,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포함해서 발급한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등기관이 신탁 원부 만들고 공단목 만들고 도면 제출할 거고 매매 목록 올리면 제출할 거잖아요. 그럼 가령 도면이 첨부되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등기부에 도면 번호가 이렇게 적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등기할 때 뭐 첨부한다? 도면 첨부하겠죠? 하겠죠. 그러면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등기부를 여러분이 발급을 받을 때 여러분이 도면 또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고 뭐 한다? 신청을 해야지만 등기관이 도면을 발급해 주지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뭐만 발급해 준다? 등기사항 증명서만 발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매매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매 목록도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고 뭐 한다? 신청을 해야 발급해 준다고요. 이거 실무에서 중요하니까 꼭 알고 가세요. 여러분이 실무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매매를 만약에 중개를 할 거잖아요.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항상 체크를 해란 말이에요. 매매 목록이라든지 그런 게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럼 체크를 해야지만 뭐 한다? 등기관이 매매 목록도 함께 전산상으로 발급해 준다고요. 그 체크 안 하면 등기사항 증명서만 발급해 준다고요. 그럼 보니까 매매 목록 번호 제1001호 이렇게 돼 있으면 매매 목록도 확인 해봐야 여러분이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매 목록만 또 발급 또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무에 있을 때는 항상 추가로 발급할 겁니까 할 때 체크할 게 있으면 거기에다 꼭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열람의 방법도 가져가야 됩니다. 등기 기록에 의하면 등기로 기록된 등기상을 전자적으로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환 방법을 하는데 신청서나 부속 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뭐 한다? 보는 앞에서. 요 지문은 정답의 결정 요소는 아닌데 가끔씩 사이드 지문을 한 개 툭 던져주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는 거 넘기는 건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의신청은 여러분 좀 가져가셔야 돼요. 이의신청. 요즘 들어가지고요. 이의신청을 출제인이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개정된 내용도 있지만 개정된 내용이 기존 내용에 큰 변화는 없어요. 과거에는 이의신청 정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정보 내용을 조금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건 없고 이의신청은 딱 요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단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한번 볼게요. 등기관이 심사를 하겠죠. 그럼 심사를 해서 각하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뭐 한다? 기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등기가 각하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각하를 하게 되면 등기관 왜 각하해? 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각하가 되면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되니까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하가 되면 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 각하가 될 때는 등기관은 이런 식으로 각하를 할 거예요. 무슨 사유에 의해서 각하했습니다 라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슨 사유에 의해서 각하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 알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각하 사유가 있어서 각하를 했던, 각하 사유가 없는데도 각하를 했던 그 각하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 막론 불문하고 모든 사건이 이의신청의 뭐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각하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할 때는 대상에 제한 없다. 대상에 뭐가 없다? 제한 없다. 그럼 대상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이 말 아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등기관이 29조 1호 관활 위반을 하여 해당 등기를 각하하였다. 여기에도 이의신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상에 제한이 없다 해야 지금 여기다가 29조 1호 됩니다. 2호 됩니다. 3호 다 적을 필요가 없이 대상에 제한이
없다고요. 각하된 사유에 대해서는 대상이 제한이 없으니까 29조 1호 사유로 각하했습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29조 2호로 각하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3호로 각하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걸 다 적을까? 말고 각하만 되었다면 대상의 제한이 없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각하하였다 나면 뭐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린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 이어서 계속 갑니다. 이어서 이의신청했죠. 그럼 기록을 거부한 거죠. 그러면 등기한이 이제 판단할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의신청서는요. 그 처분을 행위를 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근데 이의신청은요. 관할 지방 법원에 합니다. 관할 지방 그 등기관이 속한 관할 지방 법원에 하거든요. 그럼 신청서를 왜 등기소에 제출을 하느냐면 그 등기소에 제출하냐면 등기관이 일단 업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관 너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업무를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 하는데 신청서까지 관할 지방 법원으로 다 보내버리면 관할 지방 법원 판사 과로사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등기한 너가 각하를 했던 기록을 했던 너가 업무를 처리했으니 한 번 더 확인해라. 그래서 신청서는 그 업무를 처리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문제다.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각하를 했다. 그럼 기록해주지 않았다. 근데 등기한이 이 신청서를 받았다. 이거 이의신청한 사람의 이의신청 사유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네, 이유가 있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판단하면 등기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각하한 거 내가 실수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한은 뭐 해주면 돼요? 쏘리 미안해. 지금이라도 기록해줄게. 상당한 처분을 해버리면 돼요. 됐나요? 근데 등기한이 받았는데 여보세요. 이거요. 29조 2호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각하한 거거든요. 당신이 이의신청거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야. 등기한이 판단할 때는 이의신청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신청일부터 사건을 며칠 이내 3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이유 있다라고 생각하면 등기한은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해주면 돼. 이유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건을 며칠 이내 3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으로 송부한다고. 그러면 관할 지방법원에서 그런 사건만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서 갑니다. 각하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고 대상의 제한이 없고 맞죠? 그런데 여기서 등기한이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면 상당한 처분을 하면 되고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3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으로 뭐해라? 송부. 그 다음 끝. 근데 등기한이 기록을 해줬어. 기록을 했는데 야, 너 이것이 왜 기록했어?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때는 신청인 또 이의신청이 가능하겠지만 누구도 이해 관계인 또 이의신청인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대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29조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았어요. 이의신청한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등기관 그거 부동산 일부에는 용의권만 되지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잖아. 근데 너 왜 이 등기했어? 라고 이의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나의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한다? 그 등기를 뭐하면 된다? 말소를 하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상당한 처분하면 되고 근데 이거 바뀌었거든요. 법이? 그러면 이거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면 똑같이 사건을 며칠 이내 3일 이내 관할지방으로 송부하면 된다고요. 구조가 똑같다. 그럼 결론 한마디로 읽으면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면 나의 실수를 인정한다라는 말이니까 상당한 처분을 하면 돼.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3일 이내 관할지방법원으로 뭐하다? 송부. 그걸로 끝. 이후의 절차. 다만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관할지방법원에.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그리고
각하된 사유에 대해서는 대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29조 1호 2호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할 때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끝나요.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없다를 몇 가지 암기해야 되거든요. 없다. 그게 뭐냐? 이건 단순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등기한이 이의신청 방법.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간이 속한 누구에게? 지방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지방법원에. 하나 해결했죠? 두 번째. 이의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자, 등기소에 이의신청을 합니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거, 신청서. 신청서는 그래서 누구한테 한다?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개정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의신청서 이것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 정보, 이 정보란 글자가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이에요.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이 키워드는 뭐다? 신청과 신청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 이의신청의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방법으로 이의신청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러면 없다가 몇 개? 3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다만 나온다고요. 있다는 없어. 기간 없다. 집행정지 효력 없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다를 있다로 바꾸면 X라고. 항상 그 지문 3개 잘 나온다고요. 그 다음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는 이유 없다라고 인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사건을 3일 이내 의견을 붙여서 관할 지방법원으로 뭐 한다? 보내면 돼요. 이유 있다라고 인정하면 뭐 하면 돼요?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뭐 한다? 해당하는 처분을 하면 돼. 그걸로 끝. 자, 그 다음. 관할지방법원의 조치는, 그러면 관할지방법원이 받겠죠? 그럼 이에 관해서 이유를 붙여서 뭐 한다? 결정한다고요. 그럼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봤을 때는 등기가 너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빨리 그 등기 해줘야 돼. 기록해! 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등기가 그거 말소해야 되는 건데 너 왜 기록해줬어? 빨리 뭐 해? 말소해! 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록명령, 말소명령이랍니다. 그럼 지금 법원에서 등기하는 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록해! 말소해!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에 의해서 등기한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뭐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때 하는 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관 보고 등기관 가압류 등기 해주세요. 등기관 가처분 등기 해주세요. 이거는 뭐다?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의신청이 제기가 되었을 때는 등기관이 법원에서 등기관 보고 야 등기관 기록해. 등기관 말소해. 이거는 뭐다? 명령. 느낌이 좀 다르잖아. 그러면 결론은 뭐다? 법원에서 등기관 보고 이런 등기해달라 할 때는 다 원칙은 뭐다? 촉탁이 맞다고요. 유일하게 법원에서 할 때 명령이란 말이 성립이 되려면 뭐가 전제될 때만, 이의 신청이 전제될 때만 하는 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요. 이 정도 지문만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이 정도. 그래서 이의 신청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잖아요.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풀면 지문이 정답으로 결정되는 지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다가 아니라 뭐다? 없다. 그 다음에 이의가 이유 없다라고 인정하면 이의 신청으로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사건을 관할 지방법으로 송부한다. 이유 있다라고 인정하면 상당한 처분을 한다. 각하된 사유에 대해서는 대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의 제한이 있다. 29조 1호 2호. 이 정도 선에서 끝낸다고요. 그러니까 지문에
픽스 자체가 아주 심플하다. 그래서 이 신청은 근래에 들어서 출제위원이 최근 5년 동안 지금 3번 나왔거든요. 3번 나왔는데 이 지문을 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편하게 한 문제 맞추고 가라. 한 문제짜리로 나올 만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어주고 있다는 것은 보너스형 문제가 뭐다? 이 신청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구분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기출문제 풀면서 지문이 이런 유형이 나오니까 제가 일반 건물은 이런데 구분 건물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지문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참고로 구분 건물에서는 올해 신설된 조문이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가 2개가 신설되었거든요. 물론 여러분께 내준 자료에는 신설된 제가 개정된 사항을 다 포함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문을 아무리 줄여도 그 신설된 조문의 지문을 아무리 줄여도 통상 5줄, 6줄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줄여도. 근데 5줄, 6줄을 낼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설된 직권에 의한 등기 구분 건물은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라든지 백선을 통해서 한 지문이나 2지문 정도는 소개는 시켜드리겠지만 여러분의 학습에 대해 분량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설된 거 따로 체크해주지 않는 것들은요. 따로 안 보셔도 좋습니다.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요. 1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 31, 32, 33, 33 계속 출제되었잖아요. 주등기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다? 부기등기 나와 있을 거예요. 주등기는 독립한 번호로 기록할 때는 주등기. 이렇게 독립한 번호가 뭐예요? 1. 이렇게 기록하면 뭐다? 주등기. 부기등기는 1번 등기에 부과해서 기록하는 등기 뭐다? 부기등기. 이런 형식이라고요. 그럼 등기부에 봤을 때 독립한 번호가 붙이면 주등기. 독립한 번호가 아니면 뭐다? 부기등기.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등기로 할 거냐 부기등기로 할 거냐의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딴 거 하지 말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구체적 등기사항 해가지고 그게 표가 하나 보이시죠? 와, 이걸 어떻게 암기하겠냐고. 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밑에다가 아까 제가 적어준 거 있잖아요. 표제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 등기와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이렇게. 그 다음에 특약, 약정,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의 변경과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인데, 단,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요, 4번까지는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만드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1, 2, 3, 4를 반드시 시험장에서 먼저 적어 놓고 이 안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판단하시라고. 판단해봤는데 이 안에 안 들어온다. 가령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법상 주등기로 기록해야 될 등기를 고르시오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1, 2, 3, 4, 5 나와 있는데 만약에 4번 지문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뭐다? 주등기 맞죠? 그럼 시험 문제가 주등기로 하는 것을 골라라 했잖아.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항상 주등기니까 그러면 4번 딱 체크해버리면 1번, 2번, 3번, 5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다라고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부분 지금까지 기출문제 최근 10년 동안 제가 적어준 1, 2, 3, 4번에서 정답 거의 다 나왔다고요. 왜냐하면 출제인이 원칙을 안 내고 거의 뭐다? 예를 낼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면 답이 바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보여. 안 보이면 1, 2, 3, 4에서 통상 한 3개가 걸러져 이렇게. 그럼 2개가 남지. 2개는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잖아. 아니면 1위로 간다고 1위로.
그게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나온 등기인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나온 등기인지 그렇게 물어본다고. 가령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그러면 뭐다? X지. 그럼 뭐다? 주등기로 해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정답 틀린 거 찾아라면 이런 거 정답. 이런 식이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는 1, 2, 3, 4만 뭐 하면 적어 놓으면 무조건 한 문제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메모해놓고 풀으라는 것은 풀어가야 돼요. 지금 등기에서 제가 메모해놓고 풀으라는 거 크게 많지도 않다. 이거하고 뭐였나요? 소지지, 전임, 공저신탁. 그건 지적법에서도 적어놓고 풀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용익권만 이거 기억나시나요? 예,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이거 그거 적어놓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 나오면 적어놓고 해라 했거든. 제공이냐 통지냐 보고 제공이면 공동일 때는 제공 단독일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승수한 의무자가 단독이라면 제공한다. 분실 매수할 때는 출확공 뒤에 통지로 글자가 끝난다. 그럼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데 대보, 승관, 필공 6가지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나오면 뭐다? X. 이렇게 적어놓고 풀어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적어놓고 풀어란 것만 풀어도 등기법은 5개 이상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적는 습관을 들이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맞추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기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